부부 상담, 이마고 부부 치료, 애착 발달 이론과 성격 유형에 대한 말씀을 했었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애착 발달 이론과 성격 유형의 구체적인 사항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유형별 나타나는 성격 유형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측 단계에서 0세에서 2세까지죠. 그때 아기의 욕구는 따뜻함과 애정이 중심 욕구라고 한다면 문제는 애정의 결핍이죠. 결핍과 또 엄마가 냉정하게 그렇게 돼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이 밀착형과 회피형, 문제의 유형이죠. 나를 버림받을까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을 밀착이라고 한다면 거부당할까봐 스스로 회피하고 피하는 거죠. 회피형. 이 두 가지 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보면 2세에서 3세까지 탐험 단계인데 이때 욕구는 탐험과 경험 나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상황에 빠지면 탐험이 단절이 된다든지 또 과보호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융합형과 격리형인데 융합형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타입을 융합이라고 말하고 격리형은 과잉 보호를 피하면서 자기만의 공간과 자유를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타입을 격리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체성 단계 3살에서 4살까지죠. 이때는 이제 원하는 욕구가 반영, 적극적인 반영입니다. 물었을 때 엄마가 계속해서 대답을 잘 해준다든지 반응을 잘 해주는 것인데 문제는 반응이 없거나 빈약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 성격 유형이 정직형과 경직형과 산만형입니다. 경직형은 창피하고 수치심을 피하려고 감정을 스스로 억제해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확고한 신념과 엄격한 원칙을 그렇게 유지하게 되는 아주 경직형의 스타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또 산만형은 반응을 받지 못해서 자기 의견이 무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확실한 자아를 지니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4세에서 6세까지 힘과 경쟁의 단계인데 이때 욕구는 칭찬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긍정적인 반응을 잘 받는 것인데 이때 이제 부분적으로 반응을 받는다든지 방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격 유형이 문제 유형이 경쟁형과 수동 조정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형은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타입으로 빠지게 되고 수동 조정형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로 무력감을 느끼고 수동적인 그런 전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심 단계 6세에서 9세까지죠. 관심 단계 6세에서 9세까지의 단계인데 이때의 욕구는 친구 사귀기 또 친한 친구를 찾기 만들기 뭐 이런 것인데 이때 문제 사항에 이제 빠지게 될 때 친구가 없다든지 자기가 따라할 어떤 대상 모델링이 없었을 때 고독하거나 보호자형으로 문제 유형에 빠지게 된다. 고독형은 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해지고 혼자 있는 그런 혼자 있는 것이
좋고 혼자서 놀고 하는 그런 타입이죠. 보호자형은 사람을 잘 돌보고 자기 희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아주 전적으로 자기 희생에 빠지는 그런 유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부부 문제는 남녀 간에 사랑에 빠질 때 무의식 세계 안에서도 안정감을 경험하지만은 부부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위기를 느낄 때에 서로 공격하는 타입,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타입, 도망가는 타입, 또 자기가 죽은 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내면화시키는 타입, 또 여러 가지 항복하는 그런 유형도 나타납니다. 부부가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다시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고 결혼 생활과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고 치료의 비결은 서로의 성장과 치료 과정에 피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공격할 적이 아니고 같은 편이다. 서로 안전하게 느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 통찰 이미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 부부라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원하는 배필과 돕는 배필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배필, 내 소망 속에서 내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배필과 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그런 의식의 차이는 상당한 거죠. 바라는 배필의 마음속에는 나 중심이 들어있다면 돕는 배필의 마음속에는 당신 중심, 타인 중심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배필은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이용할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돕는 배필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는 배필의 마음속에는 배우자의 약점을 내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내 마음속에 채우지 못한 분노라든지 욕구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지만, 돕는 배필의 마음속에는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지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배우자의 약함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배필, 돕는 배필 이 양자 사이에서 나는 돕는 배필로서 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 부부로서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바라는 배필의 마음속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피해의식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임하고 부부 치료는 그야말로 상대방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서로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를 온전히 깨닫고 미해결 과제를 서로가 털어놓으면서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상처나 미해결 과제를 의식적으로 꺼내놓아서 바깥으로 의식화시키고 통찰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서로가 부부 상담자로, 서로가 치료자로 돕는 그런 관계 치료적인 형태로 나가는 것이 임하고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고 부부 대화법은 잘 이렇게 거울처럼 서로 반영해주고 또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진심 있게 감정적으로 또 마음으로 공감해 줄 때에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어린아이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면서 서로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부부대화법, 임하고 부부대화법, 반영, 인정, 공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고 부부 치료의 배경 이론 가운데 이 정신분석적 부부 상담 원리를 우리 한번 살펴보죠. 이마고 치료는 대상관계 이론, 정신분석적인 관점, 애착 이론, 경험주의, 뭐 여러 가지 이론에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적인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분은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반대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문제 유형들, 밀착형과 회피형, 융합형과 격리형, 경직형과 산만형, 경쟁형과 수동형, 보호자형과 고독형,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꼭 이렇게 맞는 대상처럼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살아보면 서로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대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많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의 관계에서 어릴 때 수직적인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빼앗긴 상실의 아픔, 상실의 경험들을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수평 관계에서 서로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수평 관계에서 연애할 때는 이런 보상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느끼고 또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는 자기의 부족과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쪽으로 당기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채우려는 자기의 빈자리, 빈 공간, 자기의 상처들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받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은 해석의 원리, 해석의 원리는 우리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에서는 통찰이 일어나도록 문제 행동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해석을 해주는 원리를 통해서 부모와 배우자와 연결되는 이 전이 경험, 이 전이 경험은 정신분석과 대상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감정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감정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입 경험을 해석하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빼앗겼던 그런 감정,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늘 이렇게 투정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하고 치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임하고 부부 치료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화법이 나오는데 부부 대화법과 행동주의 상담 원리, 어린 시절의 좌절 경험이 삶의 다양한 욕구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좌절된 욕구가 대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정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는데 부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자꾸 나를 원망한다, 비난한다, 불평한다 이런 욕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서로의 상처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는 부부대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 핵심이 반영하기, mirroring, 인정하기, validating, 공감하기, emphasize. 이 세 가지 단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통찰하고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임하고 치료는 상담자, 치료자와 부부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삼각관계 속에서 말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반영하기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들은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어린 시절의 한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이런 말이라는 거지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얘기해주면서 배우자가 얘기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정하기인데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대화를 해줍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어린 시절에 나는 이렇게 많이 힘들었지,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 장면을 얘기했을 때 배우자는 그 말을 들은 배우자는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도 충분히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처럼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당신이 본 그대로 나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인정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떤 수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공감하기, 상대의 말을 수용하고 반영하며 감정적으로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슬펐겠네요. 당신은 정말 무시당한 느낌이었겠네요. 아빠가 그렇게 공격했을 때, 혼이 났을 때,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했을 때 정말 버림받은 느낌이었겠네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잘 참아내셨어요? 이렇게 공감하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반복적으로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기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많은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같이 나누어지는 서로 충분히 이해되고 또 충분히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안정을 찾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을 느끼게 되죠. 감정적으로 또 통찰하면서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행동주의 상담 원리를 통하여 돌봄 행동 목록, 서로가 목록을 정해서 상대방을 돌볼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제시해보고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 좌절감 재구성하기, 재구조화는 다시 만들어 보는 거죠. 두 사람이 부부가 싸울 때는 늘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했는데 이제는 다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함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 수용 연습 등을 통하여 과제를 제시해주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임하고 부부 치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와 연결되는
대화법 가르침, 동기 유발, 또 부부 대화 5단계, 이미지 형성하기, 좌절감 재구성하기, 분노 해결하기, 낭만 회복하기, 새로운 비전 갖기, 이런 게 대화의 단계도 있고, 또 어린 시절을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부부 대화 실습을 하기도 해보고, 공감 능력을 발달하고, 배우자의 이미지를 재구성해 안아주기 과정을 통해서 공감의 어떤 능력을 배양하고 발달시키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겪을 수 있고, 또 첫사랑 회복하기, 배우자와 안정, 또 돌봄을 느끼는데 행동 목록을 작성해서 실천해보고, 또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좌절감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또 분노 해결, 분노 이민의 상처의 길을 기울이는 여러 가지 회기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 그것에 대한 반영과 이해와 또 공감을 통한 새로운 구조화, 재구조화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전반적인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부부가 서로 헌신하고 또 안정성을 되찾고 수용하고 회복하고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주 과정을 통해서 임하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는 과거지향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미래를 새롭게 재구조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과거에 오래 남아있었던 원가족으로부터 가지고 온 부정적인 대상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치료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하고 부부 치료,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